보통 아내가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아내도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분명히 본인의 기여도가 있을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할 것이냐, 가처분을 할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이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가압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보통 아내가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아내도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분명히 본인의 기여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내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는데, 자, 먼저 아내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할 것이냐, 가처분을 할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그 재산이 깨끗하다, 아무런 선순위 담보 설정된 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부인들이 이혼 전에 이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요. 왜냐? 나한테 지분 2분의 1이 있다, 반이 있다, 그러니까 처분하지 마라, 이런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남편 명의로 된 그 아파트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가처분을 해본들 나중에 말소기 진등기가 그 선순위 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그 후순위 가처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마 아내가 가압류를 한 걸로 봐서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가처분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든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부당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거는 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뭐 문제가 이거지만 아내가 전혀 자기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어요. 예컨대 미리 남편하고 다 재산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그걸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압류를 했다. 이거는 좀 부당한 거죠.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나눠지는 건데,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충분한 재산적 협의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만족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남편이 재혼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이런 어떤 행동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부당한 가압류라고 보이죠. 이때 이제 가압류를 할 때는요, 그리고 공탁을 걸어요. 반드시 공탁을 거는데, 공탁에는 또 현금 공탁이 있고 지급 보증에 의한, 말하자면 보험증권 같은 걸 이제 끊어서 하는 공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압류 채권자는 반드시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이 공탁금이 무엇이냐? 가압류 당한 사람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담보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만약에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에는 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집을 제3자한테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가압류 때문에 못 됐다. 그런 경우에 이제 처분을 못한 거에 대한 손해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예컨대 그거는 이제 특별 손해다. 그렇다면은 아내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집을 못 팔게 하려고 가압류를 했다라는 거를 남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특별 손해를 보전받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였죠. 가압류를 당한 사람은 이제 해방 공탁을 해요. 해방 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 공탁을 하고 내가 이 가압류를 풀어버리고 이거를 푸른 상태에서 제3자한테 물건을 매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면 그때는 법원에서 어떻게 손해를 측정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민사상 법정 이자인 5%, 연 5%에서 가압류 공탁해서 붙는 이자가 조금 있어요. 0.1%예요. 연 0.1% 현행.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거 정도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이 이제 손해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당하게 만약에 가압류를 당했다면은 해방 공탁을 일단은 하셔서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그 해방 공탁으로 인한 법정 이자 부분, 그거 차액 부분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받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걸 못 받았으니 특별 손해를 네가 나중에 다 보상해라. 이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내가 가압류하면서 했던 그 공탁금에 대해서 그거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급보증을 했을 때는 그 보증한 회사에다가 청구하면 되고, 그 보증한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